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또 이제 주말이 뭐 이틀 만에 찾아왔는데요. 또 주말에 나타났던 변수들, 시장에 대한 전망들, 또 관련된 억소리난 뉴스들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강한 뉴스, 뭐 시장에 아주 큰 어떤 변수로 발생할 수 있는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본다라면, 지금 시장은 실적, 그리고 금리, 그리고 경제 지표, 요 세 개에 의해서 지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 덤으로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렇게 시장을 좀 흔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슨 비트코인이냐, 변동성이 뭐 3%씩 발생하는 참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만큼 또 나쁜 건 없습니다. 물론 뭐 단타를 잘 하고 급락대 잘 낚아채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내동매매에 휩쓸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메타 이 두 개가 폭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반면에 이제 애플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같은 빅테크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지표가 발표됐죠. 일자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의 4배. 오미크론 때문에 좀 일자리가 줄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15만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47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10년물도 그렇고 단기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2년물 채권까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상태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리가 확 늘고 또 여기에다가 어, 소득, 임금, 평균 임금 이것도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라면 미국이 이 예상보다 그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0.5%한 번에 또는 뭐 6번까지 미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시장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석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구나라고 또 인식해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830선까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찍어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자리 2830에서 2850 정도 여기가 1차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오면 또 시장이 금리에 의해서 또 흔들릴 수가 있는 또는 우크라이나거든 또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든 그 ICBM을 뭐 발사를 하든 뭐 어떤 변수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도 내성이 생겨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그 내성이 이제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와 있지만 시장은 조금 더 상승 시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0선 정도까지의 여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를 한번 쭉 볼 텐데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21조 원대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많았던 게 이제 25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21조 원대까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 신용 청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바뀜 현상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1월 일자리 47만 개, 12월이 19만 개 정도 나온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든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시험률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임금 같은 경우 0.7% 전월 대비해서 0.7%의 상승. 그리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 봤을 때는 5.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전 세계 이제 유럽 국가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중증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좀 방역을 푸는 그런 국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월 20일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좀 재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이걸 좀 많이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감처럼 좀 관리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와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사실 오미크론 환자 수가 한 6, 7만 정도 찍고 나서 정점 근처에 다다르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게 가장 최악의 악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 금요일 날 바로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에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약간 양치기 선전 같았어요. 이제는 좀 괜찮아질 거야. 백신을 맞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치료약이 나오면 괜찮을 다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워낙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폭준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는 더 이상 없지 않겠느냐. 이제는 진짜 끝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 여기서 한 번 더 뭐가 나와서 또 한 차례 무너지면 이제는 정말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파라다이스, 항공주,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노래방 관련주인 TJ 미디어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술 관련된 하이트실로 또 급등하고 또 영화 관련되어 있는 CJ, CGV도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너무 빠르게 달렸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오미크론 환자 수가 또 5만, 6만 찍어야 되면 또 단기적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또 승부가 한번 나올 겁니다. 요 시점을 잘 노리신다라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금리인데요. 1.3입니다. 2년물, 단기물이죠. 2년물이 1.3. 올라가는 속도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불과 올해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반이죠.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0.2 정도에서 올랐는데, 지금 1.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올해 6번까지도 올리겠다. 그러니까 0.25%씩 6번이면 1.5% 정도 올라가게 되겠죠. 뭐 그런 예측까지 지금 시작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에서는 일단 좋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5년 단위로 좀 봤는데요.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도 1.8, 그러니까 10년물 같은 경우에 1.8 정도에서 좀 등락해 줬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2%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조금 이제 좀 단기적으로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바로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시장은 미리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좀 2% 가까이 찍어줄 때 또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에서 10일이죠. 10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지수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PC 지표 같은 경우는 5.8% 정도 증가세를 기록했죠. 그리고 전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였습니다. 증가를 했죠. 근데 이번에 7.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또 90불 넘어가면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도 공급 사태 때문에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일자리까지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임금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또 대응을 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유가가 80불대에서만 머물러졌어도 0.25%씩 갈 확률이 높은데요. 이게 뭐 90달러, 뭐 정말로 100달러까지 간다라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0.5%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연준에 이어서 영란은행, 뭐 영국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유럽, ECB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보셨었어요. 물가 그리고 임금 상승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뭐 전 글로벌적으로 이제 계속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또 뉴스 나가고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한 부분들이고, 둘이 좀 약간 다르죠. 하여튼 또 나온 게 이제 서울 제주 고속철도 해저 터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장거리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늘려야 되고, 예상되는 자금만 16조 원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또는 뭐 동아지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해저 터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우리 특수건설과 같은 종목들은 정책적인 이슈를 좀 많이 받던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심지의 지하차도, 철도도 지하, 그리고 고속도로도 지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차기 정권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지하 터널 쪽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동아지진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의 역설이다. 거대 석유 기업들, 미국이죠. 엑선모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바이든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친환경의 역설. 그렇게 돼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엑슨모빌이라는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친환경과 이 과도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과도기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펜 묶고 더블로 간다. 삼성이 이제 갤럭시 노트에 특허를 취득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펜이 탑재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S펜 관련 종목이라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이 펜을 쓸 수 있는 요 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걸 이제 그 만들고 제가 인터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펜이 이제 많은 기종에 탑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 미국 하원에서 대중 견제 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반도체 쪽에 연구개발비라던가 제조하는데 뭐 3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참 이 반도체 이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뭐 자금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시장이 점점 미국에 넘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1, 2년 동안은 뭐 반도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서 조금 불안한 내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우리가 얼마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을 겪었잖아요.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에까지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좀 반도체주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가전, 그 삼성전자가 가전, LG전자가 가전, 여기 러시아에서 굉장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도 한국 자동차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침략하게 되면은 이런 섹터들이 조금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누적 확진자 100만 명.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입니다. 7일 중대본 주재를 한다. 6개월 만에 이제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정점을 찍고 설날 이후에 어떤 수치를 보고 나서요. 수치를 보고 나서 이제 지금 막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좀 풀어질 가능성, 좀 방역 규제에 대한 좀 완화한 어떤 그런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외에 이제 또 최근에 코로나 환자 수가 집중하게 되면서 재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택 치료라든가 나오게 됐을 때 역시 뭐 인성 정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그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에 조금 또 단기적으로 오래 가지는 못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아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테마주가 발생할 만한 그런 강력한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나온 거 하나 이제 추가로 본다면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었던 제이 콘텐츠가 좀 밀렸어요. 근데 또 이제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라던가 이쪽에도 지금 1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약간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LS 네트워크스는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말 또 지나갔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참 우울한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없고 온통 우울한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글로벌 상황 자체가 2차 대전 때 전과 상당히 유사하죠. 뭐든지 경제가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각국 보호무역이 시작이 되고 보호무역이 시작이 되면서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참으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그런 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또 주식 같은 경우도 또 많이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게 주시장이고요. 워낙 지금 뭐 북한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밀월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 쪽에 미국은 예전부터 저기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대륙 쪽에서 항상 예전부터 그 땅 빼먹기 싸움, 뭐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그래서 유럽, 아시아, 또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다 뭐 또 인도까지 싹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또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항상 그 끊임없는 자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주 좋은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이버도 좀 반등이 좀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주도주가 변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급락할 때는 급락하지만 올라갈 때는 새로운 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위드 코로나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아무튼 2월 달은 추가적인 반등세는 좀 가능성이 있다 열어두시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1200원 이하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이고 단기간적으로는 그래도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기관들이 조금만 그동안에 팔았던 거에 조금만 사준다라면, 그리고 좀 숨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돈만의 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